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일이 쉽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여건이 나빠지고 위기에 봉착해도 대응 방안, 이 처방을 잘 하면, 잘 대처해 나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가 요즘 우리 경제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경기 대응책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비단 여러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현상인데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고민이 또 이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경제 상황을 논의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확실히 낙관보다는 비관 쪽에 무게가 더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관련해 좀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 요새 경제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작년 말에 금년 성장률을 대부분 2.7, 2.8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1년에 4분의 3을 다 농사를 짓고 보니까 2%가 굉장히 지금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 3분기 내내 경제가 추락한 거예요. 추락했는데 그게 물론 미중 분쟁이라든지는 대외 요인도 있지만 국내 지표도 보면 소비가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좀 빠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역대급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는 차원에서 연초서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부양 정책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경제 괜찮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정부에서 좀 다급해진 것 같은데, 요약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 경기 침체는 IMF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IMF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불경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냉정하고 좀 박하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송 교수님,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 괜히 심리적 불안감만 키운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적과 관련해 송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현상을 보는데 지금 최근에 IMF에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해가지고 이제 항상 경기 진단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야지만 어떤 기준을 잡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IMF 같은 위기는 절대 성격이 다른 게, IMF 때는 동아시아에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몇몇 나라들만이 이제 환율 위기와 함께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IMF가 지난 10월 15일 날 발표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 보게 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전체 평균이 1.9% 성장률에서 지금 1.2%로 0.7%를 낮췄습니다. 2020년에는 1.5%까지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좀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타이완 이 정도 합쳐가지고 이 선진국인 아시아에서도 1.8% 예측에서 1.3%로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 예측에서 2.0%로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낮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려운 건 맞지만은 이 정도라면 한국이 2.0의 이 성장률을 그나마 유지한다면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한 거다. 그나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선 두 분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데는 나라 밖 요인도 있고 나라 안쪽의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나라 안 내부 요인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경제계 안팎에선 이번 정부의 재벌 때리기 성향에 대해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더 키웠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기업 성장 동력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공정. 그 공정의 내용이
재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벌 문제를 때리는 것 자체는 뭐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일부 교수님들은 뭘 때렸냐, 예. 뭐 때린다고 신용만 했지 안 때린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그 논란이 있어서 네.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또는 그 이전서부터 한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지는데 정부가 조금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는데 네. 그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안 쓰신 거에다가 중소기업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을 밀어붙여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쪽이 재벌 쪽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중소자영업 쪽에서 무너지잖아요. 그 정책이 정부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래서 재벌 때리기가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에 굉장히 비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 예. 그게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네. 물론 이 그 중소, 중견기업을 좀 강화하고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방향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단 이것도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재벌 기업들은 그동안에 그 회계장부상이나 기록으로 봤을 때 사내 유보금은 많이 쌓아두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에 재벌 기업들은 어차피 국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사업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재벌들이 사내 유보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예.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국 경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한테는 크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게 그동안의 중견기업들이 기술 개발이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감광액이라든지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기술이 있었습니다. 단지 경쟁력이 일본 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니까는 삼성이나 SK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쓴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중견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위 그 생산을 하라 그러는데 중견기업은 그 생산 설비와 규모가 대규모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대규모로 기술 설비라든지 이 소재 산업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하는 거는 아주 그 시의적절하게 실제로 하고 싶었는데도 상당히 그 투자 성과가 나오겠느냐. 예. 중장기업이 좀 약한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문제가 싹 해결되면서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지표상으로 보면은 사실 지난 8월, 9월 달에 우리나라 고용 동향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5년 이후에 가장 9월 달 동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성장률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아까 그 신 교수님은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거 덕분에 이 정도 선방을 하고 지금 고용 상황이 이렇게 개선되고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뭔가 소비가 늘어나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마저 이제 만약에 해독되고 여기에 대외적인 여건이나 일본과의 관계도 조금 누그러지게 되고 미중 무역 갈등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30%로 25%에서 30% 다시 관세 더 높이는 거를 유예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아직 11월 달과 12월 달에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요거 자체에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아주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을 보는 거 예,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좀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재계와의 일단 경제계와의 접촉을 상당히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규제는 여전하기 좀 때문입니다. 신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좀 행보, 재계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또 놀랐어요, 저는. 왜 놀랐냐 하면 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삼성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현대자동차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오늘 내일 문을 닫아야 되고 이미 피고용인들을 다 해고를 시켰고 그야말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루하루를 때우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뭐 수십만 개가 계신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분들을 다독거리시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일은 안 하고 맨날 그 삼성만 가시고 뭐 도대체 삼성에 무슨 필이 그렇게 꼬이셨는가. 저는 그래서 그만 찾아가셔도 된다, 삼성은. 네.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중소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우니 그 부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저는 좋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예정에 없던 경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송 교수님, 예정에 없던 긴급 소집이라 뭐 당장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요. 어제부터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던 이 이슈이긴 한데 오늘 회의 주재하면서 뭐 경제활력 재고를 큰 틀에 또 언급을 내놨는데 오늘 좀 주재한 회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그 현재 고용 상황이 좋게 나온 걸 가지고 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남기 지금 경제기재부 장관께서도 뉴욕에 가서 거기서 상당히 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히 저는 IMF에서 이번에 새롭게 그 총재가 되신 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라는 분이 네. 독일, 네덜란드, 한국을 특히 집어서 얘기하면서 이 재정 확대 정책을 잘 시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동시에 같이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낮추면서 같이 소위 협조화된 이걸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세계 경제 부양에 힘을 쓰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IMF에서도 나온 자료로 보면은 2019년도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0.5% 나오는 것이 가장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소비 위축 때문에 이렇다면은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2020년은 0.9%로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현재 그 재벌 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특별하게 프린터 해온 것이 예.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183개 거대 기업 사장들이 모여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그 문서를 사인하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거는 고객, 소비자, 그다음에 우리의 종업원, 그다음에 공정한 공급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해야 되고 네 번째로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헌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주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거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내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어떤 재계나 기업에서도 하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트는 예. 완전히 터널하면 왜냐하면 1970년에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풀리게 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로버트 루카스라는 부분은 경제에서 분배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경제학에 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모두 거짓말로 판명이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도 기업인들도 그렇고 실제 국가 정책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 전체를 고려하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재정 확대 정책과 금리도 이번에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회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성장을 같이 시킬 수 있나? 그런 의미에서의 공정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제정책 방향 관련된 내용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